8월 1일 4차 전원회의 때 사용자 단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0원 적은 2.1%의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등 각종 핑곗거리와 노사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기에는 어렵다라는 경총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6월 1일자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600개의 중소기업들의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더 이상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에는 직원을 계속 고용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왜 그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취재를 안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고용 위기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240조억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좀 이따가 발언을 하실 우리 아시아나 하청 노동자 KO 지부 노동자들에게 항공 운수 산업을 살리겠다며 정부는 4조 2천억의 막대한 돈을 투입했으나 우리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강제 무급 휴직이며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 단체에 대한 규탄 및 최저임금이 반드시 올라야 되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광화문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여는 말씀으로 공공운수노조 김웅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신천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웅수입니다. 오늘 취재를 하신 언론 동지들은 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임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에 그리고 집권 초반에 사회 양극화라는 해소 차원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권 초반에 두 자리 숫자 최저임금 올렸죠.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자들은 정말 큰 박수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하는 계약을 저질렀습니다. 그룹으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줬다 뺏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말 휴대치에 그리고 또 눈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사정들입니다. 저희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최소한 가게,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월 한 200만 정도 돈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급 10,000원이 돼야만이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1일부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4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에서는 16.4% 시급 1만원입니다. 월 209만원입니다. 사용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1% 삭감한 시급 8,41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날 고시하려면은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결정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현재보다도 2021년도에는 2.1% 삭감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치우려는 주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나름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용부담가
고용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언론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올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최소한 시급 만 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최저임금 시급 만 원이 제도화 될 때에 그나마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에서 일부 해소한다는 군대 정책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공소조는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 말씀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은 항상 제자리에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막대한 돈을 기업들에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혜택입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우리 지부장님은 수십 년간 비행기 청소 노동자로, 하청 노동자로 살아온 우리 아시아나 하청 노동자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로써 53일차 원청인 두모 문화재단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3번이나 철거를 당했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로서 살아오는 것도 서글픈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나눠갖자 고용유지 보장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내 사측에서 내놓은 안은 강제 무급휴직 기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했더니 나가라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발언자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KO 지부 김정난 지부장님으로부터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하청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10년간 회사에 못 맞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한시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해고나 다름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 민주노조 간부를 포함한 8명은 5월 10일자로 정리해고가 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부당요구 철회하라고 악상구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문화재단 앞에 와서 농성천막을 치고 2달째 외쳐보지만 수천억의 자산과 악덕기업의 총수 악상구는 아무 대답이 없고 공권력을 앞세운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의 농성천막을 3번이나 강제 철거해가며 해고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호황일 때도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휴게 시간도 없이 비행기가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기내 청소를 해야 했고 고객들의 수화물을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코로나로 위기로 제일 먼저 거리로 내몰렸고 그나마 최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삶마저도 깨져버렸습니다. 말로는 한개 일자리도 끝까지 지키겠다며 재벌기업인 원청사에는 국민의 열쇠인 공적 자금을 수조를 쏟아붓고도 결국 하청의 하청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해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한개 일자리도
끝까지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최저임금,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부나 재계는 그것도 많이 주는 것이라며 한시적 코로나19를 빙자하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향상은 외면하며 배부른 재벌가들의 편에 서서 하수인 노릇을 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뭘 바랄 것이며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해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찾아갈 것도 물러설 것도 없는 살과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 하루빨리 원직복직시키고 최저임금으로 삶의 어덕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최저임금을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고용지지 정책과 지원도 외면하며 노동자들을 정리하여 거리로 말고 내보는 악덕 기업들의 특별 감독관을 파견하여 엄벌에 처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이 세상에 또 한 사람의 삶이 포기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오늘로 53일차 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같이 아침 8시 반, 그 다음에 12시, 오후 5시 반,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종각 3번 앞에 금호문화재단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를 또 하나 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단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면서 일자리 유지를 위해 1조 4천억을 투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계속 정부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질 나쁜 노동일까 의구심을 자구할 수 없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그동안 질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을 주장하면서 투쟁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공공사회서비스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영역입니다만 여전히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공공운수노조 장애인 활동 지원지부 김한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노동조합인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한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에게는 연중에 가장 관심이 높은 시기가 3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매년 9월 전후에 정해지는 내년도 바우처 수가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바우처의 시간당 수가는 13,500원입니다. 바우처 수가가 13,500원에는 사용자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기간에 운영비 일체, 4대 보험료, 주유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법정 재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3,500원 수가가 모두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제공된다면 참으로 좋지만 당연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500원이라는 단순한 액면으로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실상 까놓고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법에서 정한 임금 외에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복지제도도 기대하기 어려운 빠듯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명절에 겨우 선물 세트 한 세트 정도를 주는 정도의 복지제도를 기대하는 것만 해도 만족할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에게 관심이 있는 시기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있는 재계약의 시기인 연말입니다.
전국 대다수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매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소속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재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혹시라도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 지원사들은 기관의 중개로 인해 자신의 노동 시간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관을 상당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연차 수당과 같은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인 가장 관심이 높은 최저임금 시기 결정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사업장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제가 매년 맺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항상 시간당 최저임금 플러스 주휴수당이 전부였습니다. 저의 2020년 근로계약서상 시간당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플러스 주휴수당 1,720원인 1,310원입니다. 딱 법에서 정한 기준에 1원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므로 가장 관심이 높은 시기가 바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인 지금입니다. 내년도 나의 임금이 어느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이 관심이 있는 세 가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입니다. 대폭 인상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경영계에서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통계청에서는 생활물가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체감상으로는 임금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우체국 요금이 인상되었고 도시가스 요금과 버스비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다 썼는데도 올라간 고깃값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낮아졌던 기름값도 주유비도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사지 않아도 되는 마스크 비용은 왜 이렇게 부담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내수경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삭감된다면 경제는 그야말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 경기의 악순환은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경영계는 상황인식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대폭 인상해서 코로나 상황에 정부에서 바로 전 국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처방에도 위축된 경제가 활력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인 재난지원금과 같은 처방이 아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같은 처방이야말로 경영계가 바라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경영계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서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싶다면 오히려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민들도 살고 경제도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저임금 적용받는 노동자들 직종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소개드릴 발언자 또한 최저임금 곧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학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전국교육공무집본부 김영애 부본부장님으로부터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는 그 어떤 사회적 구조보다 위계적이고 부당한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밥을 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전국교육공무집본부 부본부장 김영애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흠이진 곳에 구석진 곳을 가면 밥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찾아드는 돌봄 교실에 돌봄 전담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장애인을 돌보는 특수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차별은 해도 너무했습니다. 2009년 저희 노동조합이 생기고 2012년 첫 파업일 때 저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을 메우고 차별을 없애달라고 싸웠던 저희들의 내용 중에는 저희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되는 임금인데 1시간 일해서 한 끼 밥을 먹으면 끝인 이 최저임금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연임금, 월임금, 최저임금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싸워서 조금씩 처우 개선을 만들어 갔습니다. 복리후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희들의 복리후생이 최저임금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임금 인상이지 제자리 삭감에 미치는 저희들의 임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는 단시간 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일하지 않으므로 연임금이 당연히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이렇게 살기에 팍팍한 임금인데 저희는 겪었습니다. 공무원이 임금이 임금 인상이 정지되면 저희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뺏어간 임금도 모자라서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노동자는 위기에 더 위기를 맞습니다. 살면 나아져야 되는데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도 그리고 사회의 안전망인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입니다. 더 이상 삭감이란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생계형 노동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아닌 것처럼 저희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노동자들로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대로 이 나라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더욱더 살기 어렵고 그 살기 어려운 것이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위기에 국민을 위기에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는 싸워서 쟁취한 저희들의 최저임금은 이 최저임금을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삶을 다시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코로나를 빌미로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지금 당장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부족하지만 저희는 부족한 대로 살아볼 것입니다.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계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내일 전원회의 5차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차례의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이번 주 안으로는 최저임금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이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의 대표로 노동자위원회로 들어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미영 지부장님으로부터 마지막 결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자 전국 24만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한미영입니다. 지난 1일 사용자위원들이 2.1%라는 삭감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고리타분합니다. 이번에도 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코로나가 없던 작년에도 같은 이유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기가 막힌 발언도 많았습니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이 삭감돼도 현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지 않을 거다. 삭감된 임금을 받는 건 신규 채용자들 뿐이라며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육교사의 공식 사직률이 26%인 실태를 잘 아는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전국 어린이집에서 매년 4분의 1이 넘는 보육교사가 물갈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직과 새로운 근로계약입니다. 비자발적 사직과 이직, 하향된 근로계약 재체결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은 현재 기업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으므로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목표로 최저임금 삭감과 최소 동결을 해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네, 지금 나라 전체가 각자의 사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업도 쉬운 상황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당사자는 코로나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입니다. 제 옆에 우리 노조 아시아나 KO 지부 김정남 지부장이 그 당사자입니다. 지난 5월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이 해고된 건 임금 인상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해고는 KO라는 기업이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주겠다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KO는 코로나를 기회 삼아 그간 최저임금으로 손쉽게 사용하던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했을 뿐입니다. KO는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용자위원들은 상황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일자리 지키기에 필요한 건 최저임금 삭감이 아닙니다. 공익위원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서비스직 일자리가 대거 위태로워질 거라 우려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려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두 우려 모두 보육교사에게 직접 해당되는 문제라 제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위태롭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교사, 사회서비스 노동자, 기타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줄곧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노동자로 사용됐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장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3만 7천 개 어린이집의 절반인 17,000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또 익숙한 이야기가 바로 코로나 고통분담입니다. 2월 이후 보육교사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고통을 분담하자는 사용자의 등살에 불법 무급휴직과 부당 해고, 임금 페이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예산대로 인건비 100% 지급을 약속했는데도 이 지경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우려하는 작은 사업장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려 나라에서 임금을 보장해도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고용유지는 임금 인상을 막는다고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삭감돼야 저임금 일자리가 지켜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시아나 KO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기내 청소와 수화물 업무를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내쫓기부터 했습니다. 좀 솔직해집시다. 최저임금 삭감 주장은 고용유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동안 쉽게 쓰고 버렸던 노동자들에게서 일자리를 빼앗고 이제는 임금마저 빼앗겠다는 통보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초유의 불확실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이용해 임금을 삭감해 보려는 후한무치일 뿐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코로나를 빌미로 일자리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고작 최저임금 몇백 원 오른다고 가치를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중대한 사회적 합의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노동위원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는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동시에 사회와 경제에 대한 모든 노동자 시민의 경험과 인식, 상상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가 더 탄탄해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저에게 최저임금위원회는 별 3개입니다. 보육교사가 뭘 알겠냐는 시선이 있을 줄 압니다. 보육교사인 노동자 당사자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공공의 영역 중 돌봄의 질 향상은 그 서비스를 맡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는 데는 같은 의견이면서 서비스 당사자인 노동자의 처우와 임금을 말할 땐 입을 다뭅니다. 보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것이라면 보육교사 처우의 질적 향상도 따라야 합니다. 보육을 민간 시장에 떠맡긴 현실에서 고용 노동자는 매년 비자발적 사직과 이직을 반복하며 매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속 근무하면서도 경력에 따르는 임금 인상을 겪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년 차든 20년 차든 같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고용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퇴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깨는 첫걸음으로써 고용 노동자들을 대표해 당장 최저임금 삭감과 동결부터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내일 5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본격화되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공우수 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해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도록 모든 노동자 시민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끝까지 들어주신 기자 노동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5명의 이야기가 짧은 시간 내에 모두 다 언급되기에는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그리고 9일날 있을 6차 전원회의에 방금 말씀하신 한미영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며 민주노총은 내일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각 가맹조직별로 릴레이 농성에 들어갑니다. 동공운수노조도 최저임금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며 사용자의 삭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